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몇만 원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많이 깎인다던데 사실일까? 이런 고민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2026년이 되면서 이런 질문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생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만 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고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발표합니다. 기준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2달 늦게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2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약 70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단순히 신청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에는 올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19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즉 작년에 기준 초과로 떨어졌던 분들이 올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내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준이 얼마일까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작년보다 8.3%나 인상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기준으로 보면은 19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이었던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은 247만 원입니다. 즉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월급이 얼마냐를 보는 게 다가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그래서 근로소득사업, 소득 국민연금 이자 소득, 그리고 집, 예금, 자동차, 토지 이런 재산까지 모두 계산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는데 왜 탈락했지?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계산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 평가액,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말 그대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사업 소득 국민연금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을 해서 버는 월급에서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약 58만 8천 원이 됩니다. 즉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도 계산해 보면은 약 12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셔도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일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법정연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받는 금액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신다면 그 50만 원은 그대로 소득 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 공제 후 실제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는 반영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이자는 2026년 4월부터 소득에 반영됩니다. 즉 올해 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이자가 아직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요?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연금도 많지 않은데 왜 탈락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재산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매달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을 바로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것은 아니죠. 예금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큰 공제 혜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 재산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계산해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5억이면 당연히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지만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3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이 모두 금융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2천만 원 공제입니다. 즉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5천만 원 예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 남는 금액 3천만 원, 이 3천만 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공제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도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집 가격이 5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2억 원 있다면 실제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정부는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 공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 금융 재산 2천만 원, 공제, 부채 공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뺀 후에 남은 금액의 연사 퍼센트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그 결과가 바로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실제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다음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은행 예금 5천만 원 대출 1억 원
먼저 일반 재산을 계산합니다. 5억 원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 남는 금액 3억 6,500만 원, 다음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5천만 원에서 공제 2천만 원, 남는 금액 3천만 원. 이 두 금액을 합치면 3억 9,500만 원. 여기서 대출 1억 원을 빼면 최종 재산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연사 퍼센트를 곱합니다. 그러면 약 1,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이분은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 때문에 월 소득 약 98만 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이면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량 가격만 봅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급 자산으로 분류되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5천만 원 전체 금액이 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이런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을 타시는 어르신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 콘도 회원권입니다. 이런 자산은 공제가 거의 없이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월 34만 9,700원, 작년보다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총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혼자 34만 원이면 부부는 2배인 70만 원 정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부부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일부 절약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각각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각각 27만 9,760원 두 분 합쳐서 55만 9,520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연금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제도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 34만 9,700원을 더하면 총 2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은 247만 원입니다. 즉 27만 원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연금에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 7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액이 되더라도 최저 금액은 보장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최소 약 3만 4,970원, 부부는 약 5만 5,95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대상자로 인정되면은 완전히 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괜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오해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의 150% 기준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급 여액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급 여액은 쉽게 설명하면은 국민 전체가 함께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기본 급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A급 여액이 약 26만 2,270원을 넘게 되면은 기초연금 감화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기초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금액 34만 9,700원 대신에 약 17만 4,850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깎일 거면은 차라리 신청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더라도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선택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예금을 자녀에게 넘긴다, 재산을 미리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기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소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런 방식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라고 해서 바로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씩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67만 9,518원, 이 부분은 월 324만 7,369원 정도씩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1억 원 나누기 267만 원 정도, 약 37개월 정도가 됩니다. 즉 약 3년 동안은 여전히 부모님의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정당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계산을 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1961년생 남성분입니다. 이 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은행 예금 3천만 원.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0.7을 곱하면 약 58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은 약 98만 8천 원입니다. 제 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 6억 원에서 서울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남는 금액 4억 6,500만 원, 이 금액의 연사 퍼센트를 곱하면 1,86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5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3천만 원에서 공제 2천만 원, 남는 금액 1천만 원, 여기에 연사 퍼센트를 곱하면 4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약 3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약 158만 3천 원입니다. 이제 최종 계산입니다. 소득 평가액 98만 8천 원, 재산 환산액 158만 3천 원, 합계 257만 1천 원, 2026년 기준 247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가입 근로시간 감소, 재산구조 조정, 이런 방법을 통해 충분히 수급 가능 구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농어촌에 사시는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무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은행 예금 10억 원, 소득 없음. 먼저 소득 평가액은 0원 이제 재산을 계산합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농어촌 기본 공제 7,25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됩니다. 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재산입니다. 10억 원에서 공제 2천만 원, 남는 금액 9억 8천만 원, 여기에 연사 퍼센트 3,92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26만 원.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326만 원.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현금 10억 원이 있어도 농어촌 지역 공제와 부부 기준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 새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은 그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두 번째,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화, 세 번째,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그리고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선정기준일인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둘째, 소득 인정액은 소득 더하기 재산 환산액. 셋째, 최대 연금 금액 34만 9,700원. 넷째, 국민연금 받아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 다섯째, 생일 한 달 전부터 반드시 신청.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오신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드리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 하나가 매달 35만 원의 소중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연금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